네, 오늘은 학습 자료 중에서 왜 법령칙 제목을 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교수님은 뭐 우리들 공부에 필요한 요약 자료나 이런 거 뭐 가로놓기라든지 이런 건 안 올려주시고 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시나 하겠지만, 이 공부 방법을 선택을 잘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법령칙 제목을 외워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멀리 떠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도를 획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딜 가든 이 지도가 필요하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 물을 담아야 하는 항아리가 있다면 항아리를 먼저 단단하게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없으니 항아리를 대충 만들고 부지런히 물을 길러 다녀야 할까요? 다 누구나 항아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우리 예비군법 관련돼서 공부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밑에 있는 유형 단계로 통상 가요. 1단계가 처음엔 뭐 다 외우겠다는 일념으로 무작정 쓰기와 외우기를 반복하죠. 일명 맞고 푸는 식으로서 5A나 6대 때는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이게 해보면은 처음에는 다소 도움이 되나 결국에는 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포기를 합니다. 효과가 없고 수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1단계가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3개월 정도 이해하고 1단계에 한 3개월 하니까 뭐 6개월 지났죠. 2단계로 가면은 이거 아무래도 잘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요약을 좀 해볼까 해가지고 요약 쪽으로들 여러분들이 가요. 근데 요약은 개념 정립에는 다소 도움이 되는데 문제풀이를 해보면은 전혀 이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단계로 여러분들이 갑니다. 문제풀이와 가로놓기를 공부로 전환을 합니다. 특히 가로놓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뭐 내가 대가로 정도는 해야지. 대가로 해보면 하나도 무슨 말 하나도 여러분들 못 채워놔요. 중가로도 안 되고 결국 소가로 쪽으로 가고 또 문제풀이를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실력은 오르는데 문제 유형에 약간의 변화만 돼도 여러분들이 대처를 안 돼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이 합격선으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래서 과거부터 고득점 유형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법령 전체 조항을 연상암기를 합니다. 이게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도 1학년, 2학년 때는 이게 잘 모르고 3학년, 4학년이나 돼서 여러분을 느끼고 그때부터 공부 방법을 바꿔요. 근데 이게 단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2년 정도에 걸려서 걸리는 이 아는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는데 방법을 모르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체계적 습득이 필요해요. 벌써 여러분들 기본 이해하고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데 벌써 1년이 옵니다. 이게 3개월씩 1년이 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1년이 경과되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심지어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도 2년이 돼도 차이를 못 느껴요. 왜? 수분 보지 못하고 나무만 열심히 본 것이 후회가 되고, 이 말은 내용은 알겠는데 어느 부분에서 말하는지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를 푸는 시간이 단축이 안 돼요. 이번 시험 쉬웠다고 그러죠? 쉬워서 뭐 20분 남았네, 20분 남았네. 고수들은 40분, 50분씩 남았어요. 그러니까 더 정밀도에서 떨어지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기본 개념 아는데도 1년 이상 걸려요. 그리고 일주일만 책을 안 봐도
꼭 처음 공부하는 것처럼 생소해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답답하니까 이 고득점 유형으로 전환을 하고 싶은데 전환이 안 돼요, 이게. 이번에도 한 2년 반 공부하고 하신 분이 마지막 선택을 저를 또 하셔서 왔는데 계속 그분도 그 말씀을 하세요. 이제 방법을 교수님께 들어서 알겠는데 전환하는 게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면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수한 실력을 갖췄어요. 책을 다 거의 다 어떤 부분이든 암기를 해요. 근데 본고사에서 실력 발휘가 안 됩니다. 이 공부 오래 하신 분들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지만 1, 2, 3단계 공부 시에는 매 시험마다 딱 1점 향상. 이 말은 1%가 향상된다는 거예요. 1%. 그래서 이게 딱 1%가 향상이 되려면은 이게 실력이 늘은 거겠습니까? 아니면은 실수가 줄어드는 거겠습니까? 6개월을 더 공부했는데 실력이 늘은 게 아니라 실수가 줄어드는 거죠. 이 방법으로 계속 해봐요. 여러분들은 실수 줄이기를 위해서 계속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상법은 최초 실력은 향상은 좀 더디는데 최후에는 이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식 공부하면은 합격은 기본이고 어떻게 해서 고득점을 받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초 공부 방법의 선택이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중간에 공부 방법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꾸 느끼게 돼요. 그리고 연상법으로 위치를 잡지 않은 암기는 여러분들 조금만 있으면 금방 쓰레기가 돼버려요. 연상법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대중소 가로놓기가 자동으로 되는 게 신기하다고 합격 수기에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대중소 가로놓기 공부 안 하셔도 연상법으로 하면 다 잡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합격하신 분인데 혼자 독학과 인강으로 공부를 하다가 한 문제 차이로 비선되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법령칙을 암기를 하고 그리고 제 방법대로 해서 그 다음에 합격을 했어요. 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고득점을 받아서.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거예요. 이 법령칙 연상법을 조금 더 일찍 학원에서 수강했더라면 합격 기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었고 고득점 합격이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아쉬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법령칙을 외워야 하는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법령 제목은 어떤 방법으로 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